네, 오늘은 매일노동뉴스의 강석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현장이 어딘가요? 저는 이제 그 철근노락 아파트 사태 중심에 서 있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내부를 취재해 왔습니다. 그래요? 네네. LH 그렇잖아요. 뭐 뉴스 엄청 타고 있던데. 근데 핵심 내용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 이 문제입니까? 네. 지난 이제 보도랑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해드릴 건데 네. 그에 앞서서 음. 이제 조금 앞선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은 네. LH가 이제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인천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무너졌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수조사에 나섰고 그 결과 15곳의 아파트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이 된 것인데 설계업체와 관리업체가 LH 전관 영입업체로 알려지면서 전관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에 더해서 전관업체들이 LH 용역을 싹쓸이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LH 직원들이 현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취재해 왔는데요. 예. 정관 특혜 의혹에 이제 철저한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억울한 면도 없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이유는 이제 감독 인력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독 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독 인력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설계에서 빠진 거가 이제 핵심 문제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설계 감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두 가지 감독이 부족했는데 첫 네. 번째로 이제 설계 감독 문제가 컸었죠. 예. 설계 감독이라는 것은 설계도 상대로 지금 시공이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설계 그러니까 감독이. 설계 자체는 용역업체가 한 것인데 네. 용역업체가 설계를 제대로 해왔는지를 설계 자체에 대한 감독.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문제가 된 아파트 15곳 중에 10곳이 이제 설계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 자체는 용역업체가 한 것인데 근데 이제 매일노동뉴스가 입수한 LH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까 그 설계 감독자가 LH 설계 감독자입니다. 네. 법정 필요 인력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정 인력이 규정이 된 게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과 관련 법령과 지침상에 따르면은 필요한 설계 감독자가 15지구 전체 평균 약 77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치된 인력은 30명에 그쳤습니다. 반도 안 되나요? 그렇죠.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그래서 또 구체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A지구의 경우는 여기 이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된 곳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필요 인력이 약 8명인데 배치 인력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할 일을 2명이 했다는 뜻이죠. 네네. B지구 역시 필요 인력은 6명인데 배치 인력은 2명이었습니다. 네, 필요 인력이 약 4명으로 가장 적었던 C지구도 배치 인력은 2명뿐으로 법적 인력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요? 근데 지금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감독이. 네네. 하나가 설계 감독이고 예예. 또 한 가지는 공사 감독이 있잖아요. 네네. 시공 과정의 감독.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법정 인원이 있습니까? 예예, 있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린 그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르면은 예. 여기 이제 시공 과정에서 감독 인원 같은 경우에는 15곳 중에 5곳이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감리업체가 아닌,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아니라 LH가 직접 감독한 곳이 2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철근 누락이 발생한 D지구 경우에는 법적 인력이 약 8명인데 2명만 배치됐습니다. 4분의 1만 네, 배치된 거네. 아까 마찬가지로 8명이 할 일을 2명이 했다는 뜻이죠. 그것도 이제 비상주 인력이었습니다.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인력이. 그러면 가끔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는 정도? 그렇죠. 어이구 그래요? 네, 아니 네.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몇 명이 투입이 된다는 규정까지 다 있는데 네네. 한참 못 미치는 인력이 투입이 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게 인력난 때문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인력난 때문입니까?
네, 사실 LH의 인력난은 아주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데요? 최근 5년간만 일단 살펴보면은 예. 사업비는 2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그만큼 2배 늘었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인원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사업비가 2018년에 14조 원에서 2022년 40조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2배도 더 되네. 네, 예. 그런데 예. 전체 인원은 2018년에 8,300명에서 2022년 8,500명으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이게 이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직원 수 제한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있을 텐데 여기에 걸렸던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지만 네. 이제 사업량이 아무래도 증가하니까 2배 이상 증가하다 보니까 LH에서도 인력을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좀 받아들여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 거 이제 그 이유가 제일 크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울러서 2021년에 사실 부동산 투기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LH 예, 내부에서. 큰 사건이 네.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네. 영향으로 이제 최근 2년간에 1,000여 명이 줄어드는 어떤 대대적인 감원일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이후 한 1,000명이 줄었어요, 직원이? 네, 맞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아무튼 뭐 그 전후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법적 규정을 안 지킨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제재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사실 이제 법상 관련 법상 그러니까 건설기술진흥법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이제 발주청은 LH를 말하는 것이죠. 예. 감독 인력 배치 등 건설 사업 관리 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착공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길 시에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처벌 수준이 좀 약하죠. 근데 이마저도 이제 2018년에 신설된 규정이라서 이 법이 개정하기 전에는 벌칙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적 인력을 지키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아무튼 그러면 인력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기재부가 지금 계속 이제 그 제동을 걸고 있다면 뭐 짧은 기간에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정부에서는 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인력 축소 기조를 좀 분명히 한 상황이라서 그러게요. 인력을 증원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러면 감독은 계속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LH 말고 민간 건설사들은 어떻대요? 얘기 좀 들으셨어요? 민간 건설사들도 지금 LH와 특별히 다를 것은 없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들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뭐 LH 아파트건 강남의 비싼 아파트건 이런 부실 공사는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LH 같은 경우 그 지금 뭐 내부적으로 이제 그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이제 감독 기능이 되게 이제 부실해졌다라는 얘기는 알겠는데, 네. 근데 그것 말고 지금 정관업체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이건 뭐 사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변명의 여지는 없는데 과연 이제 이 부실 공사라고 하는 지금의 사태를 네. LH 정관예우를 해결한다고 해서 고쳐질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그 사회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간 아파트도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네, 그 점에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이제 국토부가 지난 3일에 이제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없을 무에 대들보 량자를 써서 그 수평 기둥인 보가 없이 수직 기둥만으로 천장을 받치는 공법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보가 빠지기 때문에 비용이 좀 줄고 공사 기간이 단축돼서 좀 복잡한 시공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해요. 근데 이 무량판 공법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큰 공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공사 현장에서 부실 공사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법이 문제가 아니라 공법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시공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실 공사가 계속 이렇게 반복된 이유가 뭐냐? 이제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뭐 무리한 속도전, 불법 하도급, 숙련공 부족 등이 이제 꼽히는데 네.
뭐 아무래도 빨리 짓고 빨리 팔겠다는 마음으로 무리하게 이제 공사 기간을 단축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일단 이게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철근 올리고 그 위에 일단 콘크리트 붓고 문제 없으면 넘어간다. 라는 식의 이제 공기 줄이는 게 네. 그러니까 지상 과제다. 네, 빨리빨리 이제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독 기능이 더 중요한 건데 오히려 감독해야 되는 사람들은 태부적이다. 맞습니다. 이게 구조적 문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겠네요. 네네. 각을 약간 틀어가지고 역시 또 카르텔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예. 카르텔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해결책이라고 5개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해법이 될까요? 말로는 이제 이권 카르텔 해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것을 좀 뜯어보면은 네. 노조 때리기의 연장선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게 건설 현장 정상화 5법이라고 불려서 5가지 법안을 입법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네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조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이 5가지인데요. 관련 내용은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 부실 시공 시에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요것만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건설노조 좀 힘을 빼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좀 어떤 건데요? 그럼 힘을 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타워 크레인 조종사가 원래비를 받지 않는 대신에 편법 작업 요구를 거절하는 것을 태업으로 보고 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특별사법경찰을 건설 현장에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의 채용 요구를 채용 강요로 보고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모두 건폭몰이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로 좀 평가가 되고 그게 있습니다. 부실 시공하고 뭐 직접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없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일종의 떡봉김에 제사 지내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그러니까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좀 표명을 했던데 네. 어차피 이제 법안 개정안이니까 국회를 거쳐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으면 최소한 이번 국회 같은 경우는 처리하기 힘들 거다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 또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얘기 나온 김에 요거까지 한번 좀 짚어보죠. 그 지난해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있었잖아요. 예. 이때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시키는 등 뭐 칼을 빼들겠다는 이야기 있었는데 혹시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혹시 좀 체크해 보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고 현대산업개발을 많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냈던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사고의 시공사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등록 말소까지 언급됐던 상황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서울시가 지금 그러니까 현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서울시가 이제 부실시공 혐의 관련해가지고 영업정지 8개월, 하급수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부실시공 같은 부분은 이제 행정소송으로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하수구 관리 의무 위반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4억 원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영업정지 대신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나머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은 학동 사고 관련 부분인 거고 화정 사고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이제 행정재판 결과를 좀 보고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건폭은 잡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법안 개정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업체는 손방망이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정리하자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당시 좀 그 원희룡 장관이 지난해 4월에 화정 참사 현장을 찾아서 했던 말이 다시 이제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원 장관은 이제 화정 붕괴와 같은 사고가 다시 일어난다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맞는 말 했네. 그렇죠. 예. 그래서 과연 이제 원 장관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있는지 아니면 또다시 용두사미로 끝날지는 한번 다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관계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카르텔이 어디냐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법이 그럼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전 법치주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공기 단축 문제나 그러니까 부실공사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는 공기 단축 문제나 불법 하도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법만 잘 지켜도 이 부실공사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평가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새로운 법을 또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노동계에서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네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 기간과 공사 비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하고 발주, 설계, 시공, 감리 전 단계에 걸쳐서 주체별로 책임을 명확화하는 내용이 좀 핵심입니다. 그래요. 네. 법을 손보려면 어디를 손봐야 되는가? 이걸 좀 분명히 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매일 노동뉴스 강서경 기자와 함께했는데요. 방송이 처음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약간 떠시는 것 같던데 굉장히요. 굉장히였습니까? 뭐 이렇게 떠세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즐겁습니다. 굉장히 떨었는데 즐겁다. 호러를 즐기시는군요. 맞습니다. 스릴도 즐기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매일 노동뉴스 강서경 기자와 함께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